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이번에는 2021년 창업 세무 상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21년 버전으로 다시 소개를 해 주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내는 기준이 바뀐 것이 있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혼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막상 장사 1년을 하고 나서 세금을 내고 나니 적자라는 분들도 많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 두 번째 세금의 종류 및 내는 기간, 세 번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과 공제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세금을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과세사업자와 비과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고요. 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자이고 면세는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세요. 이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줌으로써 싼 가격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문화예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것입니다. 그 외에 전부 과세업자로 보시면 되는데 과세사업자에도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 과세사업자로 나눕니다. 자, 일단 간이 과세사업자와 일반 과세사업자 어떻게 좀 분류가 됩니까? 자,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였지만 올해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는 간이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납부면제 과세자의 경우도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가 납부 면제였지만 현재는 4,800만 원까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처음에는 4,800만 원 이하의 간의 과세 사업자로 시작을 했더라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4,8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간이 과세 사업자였는데 올해부터는 8천만 원 이하가 이제 간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 네. 이 세금의 종류와 내는 기간 이것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네.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지방세, 세 번째가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부터 좀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지요? 자, 일단 일반 과세 사업자들 중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매출의 10%를 내야만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 사업자는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만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는 기간이 1기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가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을 잘 아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때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선 장사가 미쳤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합니다. 매출을 세금 계산 안 해놓고 일단 쓰고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금 낼 때 당황스러워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 없죠. 내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매출을 만약에 1억 원어치를 냈으면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았으면 10만 원을 떼어서 따로 저금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 부분 창업하시기 전에 일단 좀 사업하시기 전에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지방세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방세는 어떤 세금이고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정기분 지방세가 1월에는 등록면허세, 6월, 12월은 자동차세, 7월, 9월은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에 하나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뭐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 내는 다 거죠. 내야 되는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창업을 하면 자동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네. 내 이름에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아마 5월 한 달 동안 신고한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당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실납세 대상자라고 해서 소득이 많아서 특별관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월에 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7단계로 누진세율이 올라가는데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1억 5천 이하는 35%,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는 38%, 3억에서 5억 원 이하는 40%, 5억에서 10억 원은 42%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6억을 벌었다고 하면 6억 전체에 대해 42%를 내는 것이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그 윗부분은 15%, 24, 35, 38, 40, 42% 순으로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순수익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받고 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8,800만 원이면 8,800만 원에 대한 40%가 아니라 그 부분별로 나눠서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창업이랑 연결을 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업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업무상 비용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처리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자,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순매출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비용 처리를 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원재료비, 인건비,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내가 만약 1년 동안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일단 부가가치세로 1,000만 원을 내고 그중에 5천만 원은 재료비로 공제를 하고 1,000만 원은 인건비로 공제, 그 외 기타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총 비용은 8천만 원으로 내가 번 순이익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게 된다면 순이익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기타 부대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생활하는 비용과 딸이 관리를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이제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을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순매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앞에서 순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15%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의 공제를 하게 돼서 1,2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6%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서 내시는 것보다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득공제 사이트에 가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치면 들어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카드로 결제하시고 현금의 경우 사업자 지출 증빙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아주 쉽죠. 수월하겠네요.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예, 세무서 그렇죠. 홈택스 들어가면. 예, 그리고 또 현금도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네. 그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로 받으시면 거기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세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리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일반 과세 표준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 대상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셔야 한다는 점을 아시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의 경우 연 8천만 원 이하인데 0.5에서 3% 정도를 냅니다.
그 외에 비과세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등입니다. 그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재료비, 인테리어비, 인건비 등 업무 처리비가 있으며 세금 공제 금액은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8천만 원 넘는 것하고 이하하고 세금 차이가 상당하네요. 부가세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팔겠어. 근데 막상 팔았는데 1억이 막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제받을 줄 모르는 거죠. 이거 업무, 이거 뭐 띄고 이거 띄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수증을 받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업 시작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해서 창업정보 함께 해봤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